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죠. 너무 많은 방법들을 배워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리고 실천을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실천을 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실천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배웠는데 실천하는 방법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이 막 뒤죽박죽 돼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많은 방법 중에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이 방법이 필수다. 그리고 이 방법을 했을 때 모두가 부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부자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기업은 절대 매매하지 말자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쿠 홈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종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단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쿠쿠라는 밥솥 만드는 회사라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열어보면은 그동안의 주가 흐름 정도는 이렇게 누구나 다 몇 초 만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내가 이 기업을 알고 있는 기업인가 라고 봤을 때 최소한 이 기업이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돈을 번다면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기업 분석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지, 대충 부채는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자료를 보는 것들 중에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 시가총액을 봐야겠죠. 8,300억.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가 나오죠. 보면은 미래에 대한 컨센은 안 나오고 과거 자료만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일단은 과거 자료로만 봤을 때도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천억에서 6천억대, 7천억대. 작년께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위로 올려서 분기로 보면 작년 9월 정도까지는 나올 겁니다. 분기로. 작년도 일단은 분기로만 봤을 때 3개 분기만 했는데도 6천억이 넘었죠. 그러면은 마지막 분기까지 했을 때 매출액이 일단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분기에 1,800억 정도를 찍었네요. 보면은 앞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1,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1년도에는 3개 분기에 1,800억을 찍었으니까 4개 분기에는 한 2천억 정도 찍었을 거고 올해는 어느 정도 나올지 아직까지는 모르죠. 하지만 과거 지금 4개 연도를 봤을 때 계속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여기 보면 재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무 비율 항목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유동 비율. 첫 번째 유동 비율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본과 그리고 유동 부채를 나타냅니다. 유동 자산은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2,800억을 가지고 있네요.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얘기합니다. 1,500억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빼면은 한 1,300 정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부채 비율은 26%. 굉장히 낮은 편이죠. 100% 이하면은 뭐 부채 비율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회사는 27,000%. 유보금이 얼마나 있는지 볼까요? 유보금이 6천억을 가지고 있네요. 6,200억. 아까 시가총액이 8천억이라고 했는데 유보금을 6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기업 분석은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일단은 뭐 시총 보고 그 다음에 실적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재무 비율로 들어와서 뭐 유보율이나 유동 비율, 이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고 별로 안 좋고요. 유동 비율은 100 이상일 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크면 클수록 좋고요. 일단 이 정도 재무 정도 보면은 뭐 크게 무난하게 기업은 분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트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주가의 전반적인 위치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한 2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은 지금 가격 정도 되면은 한 1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1년 평균 대비 저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쿠쿠홈시스는 뭐 기본적으로 밥솥도 만들지만 지금 이 쿠쿠는 렌탈 사업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그 웅진코웨에 가던 뭐 정수기 가전제품 렌탈 사업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쿠쿠홈시스는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해서 해외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뉴스나 이런 뭐 기업 리포트 등을 참고해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는 기업은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지, 그 기업의 지금 가격대는 뭐 매매를 할 만한 위치인지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본도 안 지키는 분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말해보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높은 위치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입니다. 이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예전에 게임빌에서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꿨는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2만원, 3만원대에서 이렇게 거의 한 뭐 몇 년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NFT 뭐 플레이 투 원 관련해서 이렇게 테마가 불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도 뭐 발전 가능성이 좀 크고 좋아질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1년 이동 평균선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선수들이 매매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스키로 따지면은 이런 바닥에서는 초보자들이 충분히 뭐 스키를 타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위치지만 이런 곳에서는 고수가 아니면은 넘어져서 이렇게 평생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좀 높은 곳에서 탈 수 있는 뭐 스키 기술이 따로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이미 한 종목에서 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 방송을 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을 때 단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서 뛰어들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키장을 가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초보자, 중급자, 뭐 상급자로 나눠지는데요. 상급자 코스에서 초보자가 올라가서 한 번만 굴러 떨어지고 나면 절대 다시는 초보자 코스에도 못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렇게 큰 돈을 빠른 시간 내에 벌겠다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는 한번 낙상하고 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 기본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락이 많이 없을 때 노리고, 그리고 등락이 좀 커지려고 하는 초입부에 노려서 이렇게 등락이 심해질 때 있는 데서는 과감하게 팔고 나와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올인하는 습관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올인은 그래도 뭐 한 종목의 몰빵 정도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여기다가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미수 또는 뭐 신용으로 해서 본인 자금의 한 300% 정도씩 뭐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한 번에 부러지고 한 번에 부채를 지고 그냥 깡통 계좌가 되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경우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최소한 뭐 한 종목, 그래서 세 종목으로 나눠서 사자. 이게 최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여기다가 뭐 신용이나 미수까지 포함해서 시간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주식은 언제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식은 언제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뭐 이런 종목 말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여기 샀는데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내 현금만 가지고 샀을 때는 높은 데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두 달 정도 견디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망할 회사가 아니고, 처음에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의 재무나 아까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샀는데 이렇게 막 나라로 가서 여기서 상폐되는 종목을 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안 샀다고 하면은 기다리면은 결국은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이렇게 파동이 생기게 마련이죠. 내가 아무리 높은 데서 샀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본전까지는 오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신용이나 미수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여기 샀을 때 요만큼도 기다릴 수가 없죠. 6,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떨어지면은 거의 한 15%, 거의 한 20% 가까이 떨어지는 건데 못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 투자 기간, 시간을 제약할 수 있다. 투자 시간은 내가 그냥 기다리면 한 두 달, 세 달 정도 기다려도 되는 시간인데,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달이 아니라 뭐 일주일도 못 기다리죠. 반대매매로 그냥 나락으로 바로 가죠. 손실이 바로 확정되고, 그리고 줄어든 원금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지죠, 점점. 절대 그렇게 한 종목이나 한 종목에 뭐 한 종목을 사는 거는 그나마 낫지만 거기다 신용이나 미수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매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종목에 따라 그 계획은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에서 내가 매매를 했다, 샀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내가 뭐 재무하는 거 다 확인하고 샀다고 하면은 뭐 손절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치 그 자체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만 거의 뭐 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내려가 봐야 뭐 10%, 20%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뭐 주가 위치라가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을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하면은 손절은 일단 뭐 계획을 안 세워도 되겠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 정도 펄을 보고,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니까 6,000원에 사서 내가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를 보고 가겠다 라는 이런 목표를 세우겠죠. 아니면은 뭐 손절이 필요한 위치다, 이런 데 샀는데 손절이 필요한 위치면은 뭐 손절가는 뭐 내 8,000원에 매수해서 손절가는 한 7,000원 정도에는 자르자, 그리고 다시 또 더 낮은 가격에 사자, 이런 식으로 뭐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매매했을 때
순간적인 그 주가 흔들림에 본인의 마음까지 흔들려 버리죠. 내가 6천원에 매수해서 만원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이게 6천짜리가 5천원을 가더라도 상관이 없죠. 기다렸을 때 만원에서 내가 팔 거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은 충분히 만원 갈 수 있다는 뭐 재무적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죠, 기다림에. 하지만 내가 이런 계획도 안 세우고 이 종목을 제대로 모르고 샀을 때는 6천원에 샀다가 이게 5천원이 되면은 그게 다시 4천원이 될 것 같고 만원은 절대 안 갈 것 같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5천원에 팔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사고 나서 종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전에 종목을 파악하고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4가지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고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일단 뭐 모르는 기업을 매매하지 말자는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소개하는 종목들을 한 번 더 보고 본인이 한 번 더 기업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뭐 굳이 이런 부분은 지켜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웬만하면 잘 안 가져오죠. 가져오더라도 아 이거는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의 위치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지켜야 되겠죠. 올인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이고요. 그리고 매매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런 계획도 제가 제 계획 제 생각에 대한 계획을 종목에다가 투영해서 이렇게 뭐 목표가나 뭐 손절가 이런 것들 잡아주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방법들을 계속 본인의 방법으로 연마해 가는 게 뭐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실천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아무리 뭐 좋은 낚싯대, 좋은 미끼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배운 방법대로 낚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하면은 절대 뭐 부자가 될 수 없겠죠. 물고기에 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가장 힘든데요. 실천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내가 분명 6천원에 사서 만원에 팔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6천원에 산 주식이 만원에 갔을 때 이게 왠지 더 갈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6천원에 살 때는 종목이 만원 갈 수 있는 뭐 기업 이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막상 또 만원에 도착하고 나면은 더 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근데 팔아야 되죠. 일단은 더 가더라도 아니면 절반이라도 팔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확률보다 다음에 다시 6천원 지금 다음 다른 종목 6천원에 있는 종목을 사서 만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내가 6천원 뭐 예를 들어 6천원에 살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있는데 굳이 높은 가격에 있는 만원 아까 두 번째 있죠. 높은 위치는 피하자. 근데 이미 높은 위치가 올라간 종목을 계속 들고 가겠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일 수 있죠. 그게 욕심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두 번째로 실천을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생기겠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직장 생활은 힘든데 모아둔 돈은 없고 빠른 시간에 더 큰 돈을 벌어서 좀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처음에 뭐 그동안 모아두었던 뭐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생기고 나면 저 조급함은 더 커지겠죠. 한 5천만 원 모았다가 손실이 생겨서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최소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급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눈덩이처럼. 이런 생각들이 무리를 만들게 되고 그런 무리들이 쌓여서 욕심이 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방법으로 좋은 실천을 했을 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게 5천만 원이 2천만 원 됐다가 다시 5천만 원으로 가는 방법 중 급하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천천히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급하게 가는 방법이라도 이게 엇박자를 타게 되면 오히려 더 밑으로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오르락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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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인데요.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오를 확률과 하락할 확률은 5대5로 보는 게 맞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뭐 확률을 7대3, 뭐 6대4 정도로 맞추기 어렵죠. 대부분은 5대5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고수들은 한 6대4 정도, 최대 나오는 게 6대4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나오기 힘들죠. 거의 뭐 상위 몇 프로 정도 나에 들어가야지 이 정도 확률이 나오겠죠. 5대5로 봤을 때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크게 먹을 때 크게 먹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다. 이게 10%가 오르면 11,000원이 되죠. 다시 또 1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가 떨어지면은 9,900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10% 오르고 10% 내렸지만 100원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0원이 아니고 100,000원이었다면은 얼마를 손해볼까요? 당연히 이게 공이 하나 더 붙겠죠. 이렇게 아까 10,000원 투자했을 때는 100원 손해봤지만 10만원 투자했을 때는 1,000원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100만원이면은 만원 손해, 1,000만원이면은 10만원 손해, 1억이면은 100만원 손해. 1억을 투자했을 때 똑같은 매매 확률로 매매를 해도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고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등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먹을 때 조금이라도 많이 먹고, 떨어질 때 조금이라도 적게 잘라 먹고, 적게 자르고, 많이 먹고 적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서서히 이렇게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반대로 처음에 아까는 뭐 먹고 빠지면 다행이지만 빠지고 연속 2번 빠져버리면 그냥 반토막 순식간에 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게,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것도 똑같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그런 방법이 없고 그런 기술이 없는데 큰 돈만 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도 크게 키울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복리 효과가 엄청난 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천천히 갔을 때 예를 들어서 6개월의 목표 수익률을 10%만 잡는다. 이것도 물론 큰 수익률이지만 보통 개인들은 이런 정도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6개월을 못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개월을 기다리면 10% 정도 수익은 거의 주는 종목인데도 6개월 안에 보통 매도를 하는 게 대부분 개인들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종목 분석을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좀 저점에서 잘 사면은 충분히 6개월 기다리면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적은 돈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10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110만 원이 되고 다시 또 1년이 지나면은 121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죠.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천천히 뚜벅뚜벅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1000만 원 들고 온 사람이 6개월을 못 기다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을 때는 뭐 1100, 1210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증가를 하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6개월 못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1000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게 잦은 매매를 매매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계좌의 손실은 비례해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오래 치다 보면 결국 당구장 주인이 돈 다 버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 0. 요즘에 한 26 정도 될 겁니다. 세금하고 다 해서 그러니까 매매 뭐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매매 비용이 한 0.26, 뭐 28 정도 나오겠죠. 뭐 0.3이라고 잡고요. 이 0.3% 정도의 이 매매 비용을 무시 못합니다. 이게 0.3% 그거 금방 1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이라 생각하지만 일단 사자마자 0.3% 마이너스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만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냥 3%는 그냥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한 달로 따지면 300번이 되겠죠. 그러면 300번이면은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냥 내가 본전에만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한 달 지나면은 1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그냥 1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내 원금이. 그런데 매번 본전에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또 마이너스로 매도 손절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원금이. 그래서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매매를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에서 이렇게 평가상의 손실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6,000원에 산 종목이 순간적으로 5,000원이 됐지만 이게 나중에 만원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6,000원 됐다가 5,000원 됐다가 손절하고 다시 또 6,000원 올라오면 다시 또 샀다가 또 5,000원 되면 손절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절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는 위치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손절을 좀 굳이 안 해도 되는 위치에서 잘 산 종목이라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크게 IMF나 금융위기나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이 다 부러지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잘 종목을 선별해서 샀다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 언젠가는 이렇게 만 원이 가는 겁니다. 아까 6개월에 만 원 간다고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투자 금액을 10,000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10% 먹고 10% 빠지고 20% 먹고 20%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절 없이 6개월 있다가 10%씩 이렇게 꾸준히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승자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단 6개월 동안 매매가 한 번 있었으니까 수수료는 마이너스 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10% 정도 거의 확정 수익은 아니지만 10%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해서 이 10%가 쌓이게 되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금방 커집니다. 이 기간이 한 5년만 잡아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겁니다. 퍼센트로 따졌을 때. 근데 이렇게 10% 먹고 10% 빠지고 20% 먹고 15% 빠지고 이렇게 크게 먹는다고 단타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여유 있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 주식시장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수익이 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좀 지키고 실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해왔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뭐 욕심이나 조급함, 그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한번 따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에 대한 대비 영상으로 뭐 좋은 종목들 있으면은 골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